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춘남 병충해 중에 곰팡이성 병충해를 주로 이제 많이 오는 쪽, 그러니까 이제 춘남에 주로 많이 발병하는 병충해 중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몇 회를 나눠서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푸사리움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름병입니다. 마름병 또는 뭐 피시움 마름병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앞에 난초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름병이 피시움 마름병이 있고 그냥 또 마름병이 있어요. 피시움 마름병은 이제 말 그대로 원인균이 피시움이고, 자,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이제 흑부병하고 같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이제 원인균이 파이톱토라라는 원인균이 있는데, 그거는 그쪽에 더 강하게 나타난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피시움 마름병, 우리가 보통 마름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춘난에 자주 오고요. 원인균은 피시움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검경을 통해서 이것도 분리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발생 저온이 21도에서 그러니까 한 20도에서 30도 이런 정도 사이에서 주로 이제 발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좀 낮은 온도에서도 제가 발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온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발생 저온을 딱히 정해 놓은 건 대략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느 환경에서 이렇게 어떤 환경이 됐을 때 이제 발병을 하느냐, 주로 이제 통풍 불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불량한 곳에 이제 주로 이제 발병을 하는데, 온도가 요때쯤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네, 요때쯤하고 지금보다 조금, 원래는 5월달 요쯤에로 봐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갈이를 하다가 이미 이제 분갈이 된 거예요. 하다가 이제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쏟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주로 이제 신화에 나타나요. 이거를 그러면 신화를 이렇게 잡아냈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쪽이 신화가 나왔다 죽어가지고 자연 소멸된 상태였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피시움 마름병.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화에 나타나기 때문에 피시움 마름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신화 성장할 때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똑같이 신화가 옆에 다른 신화하고 같이 나왔다면 이 피시움 마름병, 바로 이제 이 피시움 원인균에 감염이 됐을 때 신화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확실히 늦게 커요. 그러다 멈춰버리거나 그대로 죽는 경우가 생기고요. 대부분 그대로 멈추는 경우가, 이제 그거는 발육 상태가 좋으면 그대로 멈춥니다. 멈추고 벌부화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잎만 그 떡잎장 죽고 그 벌부가 살아서 거기서 다시 신화가 나오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는 좋아요. 이 뭐지? 근데 대부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키우다 보면 신화가 멈췄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를 보통 그거 저기 농약장애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주로 이 피시움균에 의한 바로 이제 마름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가 늦게 성장을 하는 걸로 우리가 쉽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력이 좋은 거는 그냥 둬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제약만 해도 그대로 상처는 치유되고 신화 쪽이 죽거나 벌부화가 됩니다. 그런데 약한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모촉으로 옮겨 붙습니다. 모촉으로 옮겨 붙고 빠른 속도로 죽진 않아요. 서서히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이런 형태를 나타나다가 또 그거 역시도 벌브만 남기고 입이 쏟아집니다. 그 벌브를 튀어보면 안 터요. 이미 세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잘 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관리표를 보시면 제가 꾸준히 이 역병률을 잡는 것과 그 다음에 부사리움률을 잡는 거를 1년 사이클로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병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봄철에 여기도 지금 저 뒤쪽이 안 열려 있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위에 보이시죠? 뒤쪽이 안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냉해를 막고자 안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풍불량이 다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풍불량한 상태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이 하우스, 시설하우스죠.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꾸준히 이거는 예방이 제일 좋은 거는요. 꾸준히 월 1회 또는 월 1.5회 이런 정도로 방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면은 뭐 다찌가렌이나 뭐 다찌가렌 요즘 골드가 나오죠. 근데 다찌가렌 골드보다는 저는 다찌가렌이 좋아서 근데 이쪽에 안 팔아요. 그랬더니 저희 구독자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이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그 자체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돈 주고 사고 팔 건 아니고 제가 묵고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이제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는 월 1회, 적어도 월 1회입니다. 아주 환경이 불량하면 월 2회 정도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앞에 보면은 제가 다찌가렌 골드와 프리엔을 갖다 놨는데요. 프리엔이나 다찌가렌 골드 또는 다찌가렌, 저는 다찌가렌이 좋다고 그랬어요. 리도밀, 이 세 가지로 병행해서 간격을 월 1회 또는 월 1.5회, 아주 심각하다 월 2회까지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예방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걸린다 그러면은 워낙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이 없죠. 그건 따로 빼서 이제 그 병주를 발라내고 이제 치료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치료할 때는 이제 소위 심각할 때 그 신화를 제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찌가렌 500배에다가 침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리도밀로 침지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됐다고 판단하고 심어놓고 정향을 한 다음에 일반 관리하면 곧바로 신화가 나옵니다. 곧바로 신화가 나와서 잘 자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원인균이 피시움균에 의한 피시움 마름병 또는 우리가 마름병이라고 표현하는 신화가 더디게 자란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화가 어느 순간에 멈춰서 죽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조그마한 벌브화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바로 이 마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쉽게 여러분도 증상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잘 치료가 되고 방제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거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